인복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정약용이 밝힌 충격적 진실.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은 인복 없습니다. 진짜 인복 부르는 3가지 비밀 공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늘 도움을 받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인복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인복 좋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 인복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게 인간관계의 기술이라고 믿죠.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말솜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결이라는 것입니다. 입이 무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벼운 칭찬으로 사람을 모으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은 순간의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리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챕니다. 가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칭찬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았습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묵묵한 실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복은 운명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복권 당첨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정약용에게 인복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올바른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정약용은 구체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화려한 말재주가 아닌 사람됨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SNS에는 칭찬과 아첨이 넘쳐납니다. 좋아요를 받기 위해 과장된 말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정작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드뭅니다. 피상적인 관계만 쌓여갑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지, 어떤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인복은 기교가 아니라 본질에서 나온다고요.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아무나 얻을 수 없습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입니다. 일관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이 아닌 삶 자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복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그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이 묵직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진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약용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한 지혜입니다. 말이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신뢰는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찬보다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복을 얻는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얻고 싶으면 사람다워야 한다고요? 기술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인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인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는 3가지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성실, 절제, 진심. 이 3가지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굳이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좋은 인연이 저절로 모여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하필 이 3가지일까요?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성실은 뿌리입니다. 깊고 튼튼한 뿌리가 나무를 지탱합니다. 절제는 줄기입니다. 곱고 균형 잡힌 줄기가 나무를 세웁니다. 진심은 열매입니다. 달고 향기로운 열매가 사람을 부릅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복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무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먼저 성실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약용이 말하는 성실은 단순히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낳아주는 힘입니다. 꾸준한 행동과 시간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잘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다음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품위를 낳아줍니다. 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감정이 과한 사람, 욕심이 과한 사람 옆에서는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제된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입니다. 진심은 관계를 낳아줍니다. 가식 없이 이익을 따지지 않는 마음은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계산적인 친절과 진짜 친절을 구분합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를 미친 듯이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미친 듯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는 눈속임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처음엔 숨길 수 있어도 결국은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해야 합니다. 성실, 절제, 진심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강조한 수양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간관계를 기술로 접근합니다. 화술, 설득, 협상 같은 기법을 배웁니다. 물론 이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기술은 껍데기입니다. 내용물이 없으면 금방 들통납니다. 정약용은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성실, 절제, 진심이라는 내공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갖춰지면 기술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기술만 앞세우면 공허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실 없이는 절제도 진심도 불가능합니다. 절제 없이는 성실이 과로가 되고 진심이 집착이 됩니다. 진심 없이는 성실이 기계가 되고 절제가 냉정함이 됩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복을 얻고 싶다면 이 세 기둥을 세우세요. 성실하게 살고, 절제 있게 행동하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이제 첫 번째 덕목인 성실에 대해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정약용은 성실을 사람됨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모든 덕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성실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하는 성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성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똑같이 행동하는 마음, 즉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신의 자세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실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입니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대충 합니다. 상사 앞에서는 한 모습, 뒤에서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실이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들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진짜 성실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도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정약용은 자기 성실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거짓 없이 충실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실은 연기가 아니라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적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반입니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낍니다. 화려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묵묵히 실천합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큰 신뢰가 됩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았습니다. 그 성실함이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된 것입니다. 성실은 느려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빠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다릅니다. 성실한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재능이 아닙니다. 성실함입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간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의 삶에는 묘한 평온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허둥대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과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하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평온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평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안정됩니다. 성실함이 주는 에너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름을 강조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합니다. 지름길을 찾고 요령을 부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도를 강조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느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실은 인복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모래성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실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운 관계는 오래갑니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성실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약속 하나를 꼭 지키세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하세요. 자신에게 거짓되지 마세요. 이것이 쌓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덕목인 절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성실이 신뢰를 만든다면 절제는 품위를 만든다고요. 품위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옆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과함은 모자람보다 해롭다고 했습니다.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감정, 욕심, 말을 조절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억누름으로 오해합니다. 욕망을 꾹꾹 눌러 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절제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음의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용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왜 절제가 필요할까요? 절제는 상대에게 안전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과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기쁠 때는 하늘을 찌를 듯 좋아합니다. 하지만 화날 때는 폭발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서는 긴장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하지만 절제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뻐도 적당히 기뻐합니다. 화나도 적당히 화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편안함이 곧 인복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정약용 자신의 삶을 봅시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화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노에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제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학문에 쏟았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만약 그가 감정에 빠져 허우적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제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제는 욕심에도 적용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 곁에 누가 남겠습니까? 하지만 절제된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적당한 것에 만족합니다. 필요 이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눌 줄 압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말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피곤합니다. 끊임없이 떠듭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지칩니다. 하지만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침묵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편안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요.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라고요. 절제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삽니다.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내려 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하지만 절제된 사람은 속도를 조절합니다. 쉴 때 쉽니다. 달릴 때 달립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갑니다. 정약용은 절제를 평생의 수양으로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 쉬기, 욕심이 생길 때 한 걸음 물러서기,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참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절제의 힘이 됩니다. 절제는 조급함과 탐욕을 이겨냅니다. 큰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본질을 보게 합니다. 절제된 사람은 품위가 있습니다. 이 품위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이것이 인복입니다. 오늘부터 절제를 연습해 보세요. 감정이 치밀 때 심호흡하세요. 욕심이 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세요.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것이 당신을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덕목인 진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실과 절제가 내면의 기둥이라면 진심은 관계를 완성하는 최종 덕목입니다. 정약용은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들리지만 진심은 마음으로 전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말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요. 진심이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계산이나 이익 없이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은 무장의 해제와 같은 용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에서 방어적입니다. 손해볼까 봐 조심합니다. 이용당할까 봐 경계합니다. 진심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현명한 처세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무장을 해체할 때 시작된다고요. 계산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만 진짜 관계가 맺어집니다. 진심은 거짓 없는 것입니다. 꾸밈 없는 단순함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좋게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인상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항상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 한 가면, 가족 앞에서 한 가면, 친구 앞에서 한 가면,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부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심을 보일 용기를 가지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요. 진심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깊이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품성입니다. 오랜 수양 끝에 얻어지는 경지입니다. 성실과 절제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이 가능합니다. 성실 없이 진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은 크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꺼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절제 없이 진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과합니다. 집착이 됩니다.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관계가 무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실이 기반을 만들고, 절제가 균형을 잡고, 진심이 관계를 완성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관계의 기술보다 진심의 깊이가 중요하다고요. 화술을 배우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고요. 말재주를 키우지 말고 인격을 키우라고요. 진심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가의 여부뿐입니다. 기교는 잊혀집니다. 말솜씨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마음에 남습니다. 평생 기억됩니다. 진심으로 대한 사람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에 남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랬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병자를 돌봤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 사람들은 정약용을 기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심의 힘입니다. 진심은 모든 인연을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진심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보낸 만큼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진심을 실천해 보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이익을 따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다가가세요.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성실, 절제, 진심이라는 세 가지 덕목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셋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봅시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진 개별 덕목이 아니라고요. 인간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세 기둥이라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잘하려 합니다. 성실하기만 하거나, 절제만 하거나, 진심만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성실은 행동의 중심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실해야 합니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관계를 맺든 성실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절제는 감정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기쁨, 슬픔, 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감정들을 조절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관계의 중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진심입니다. 계산 없이 순수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이 셋이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성실과 절제는 있는데 진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해 보이지만 차갑습니다. 기계 같습니다. 일은 잘하지만 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실과 진심은 있는데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적이지만 과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집착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좋지만 점점 피곤해집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절제와 진심은 있는데 성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 같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말은 좋은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삼족정립이라 불렀습니다. 세 다리로 서는 소티라는 뜻입니다. 솥은 세 다리가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하나라도 짧으면 기울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덕목이 균형을 이뤄야 바로 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요?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것이 부족한가? 성실은 있는데 절제가 부족한가? 진심은 있는데 성실이 부족한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한꺼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세 가지 모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가? 균형을 의식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정약용 자신의 삶이 그 모범입니다. 그는 평생 이 세 가지를 닦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늙어서도, 죽는 날까지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한 사람의 존재는 신뢰로 빛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요. 함께 있고 싶다고요. 그 신뢰가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대로 미친 듯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굳이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좋은 인연이 곁으로 모여듭니다. 이것이 인복입니다. 오늘부터 균형을 의식하세요. 세 가지 모두를 키우려 노력하세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지 마세요. 조화롭게 발전시키세요. 그것이 진정한 수양입니다. 지금까지 인복을 이루는 세 가지 덕목과 그 조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복은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운명적인 것일까요? 정약용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인복은 운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짓는 결과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복을 만든다. 인복 또한 스스로 짓는 것이다. 이 말은 혁명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복을 하늘이 내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없으면 체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인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로또처럼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수양을 통해 얻는 결과입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도움을 잘 받고 좋은 기회가 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절제되어 있고 진심으로 대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가 사람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반대로 인복이 없는 사람들도 봅시다. 외롭고 도움받지 못하고 기회가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살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거나 진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 태도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으려.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으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성실, 절제, 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것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실은 시간의 신뢰를 만듭니다. 꾸준히 성실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됩니다. 절제는 공간의 평온을 만듭니다. 절제된 태도는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공간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진심은 사람의 연결을 만듭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합니다. 깊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사람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인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억지로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겨집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인복이 좋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성실, 절제,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죄인 신분이었으니까요.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가난했으니까요. 오직 그의 됨됨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도왔습니다. 따랐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진짜 인복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복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을 찾지 마세요. 스스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성실하게 살고 절제 있게 행동하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복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성실, 절제, 진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인복이 스스로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행하고 삶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정약용은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의 조용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오늘의 성실입니다. 약속한 일 하나는 꼭 지키세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세요.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면 시간을 지키세요. 일을 하기로 했다면 마무리하세요. 연락하겠다고 했다면 연락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입니다. 둘째, 오늘의 절제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호흡 쉬세요. 화가 나려 하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욕심이 날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세요. 이런 멈춤이 절제를 만듭니다. 셋째, 오늘의 진심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세요. 진심으로 궁금해하세요. 이런 관심이 진심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계속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면 됩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고 가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고치면 1년이면 365가지가 나아진다고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성실, 절제, 진심은 현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쉬운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대부분 막다른 길입니다. 정도를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성실, 절제, 진심이 그 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당신의 곁에 복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억지로 모으지 않아도 저절로 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찾아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복은 기다림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가만히 앉아 복이 오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옵니다. 정약용의 말을 기억하세요. 인복은 사람에게서 오되 그 근본은 언제나 내 마음에 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안에서 키우세요. 내 마음을 닦으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스스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인복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세요. 약속 하나 지키기, 감정 한번 참기, 말 끝까지 듣기.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반복하세요. 습관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인복이 생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길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복 넘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